안녕하세요. 슬기로운 스테이블 코인 생활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요즘 프라이버시 인프라 분야에서 가장 주목받는 이름이죠. 네, 자마. 바로 자마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근데 이걸 그냥 새로운 기술 프로젝트 이렇게만 보면 핵심을 좀 놓치기 쉬운 것 같아요. 맞아요. 저희는 오늘 이걸 스테이블 코인의 미래라는 렌즈로 아주 깊게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네, 아주 좋은 접근이에요. 사실 블록체인의 가장 큰 혁신 중 하나가 바로 투명성이었잖아요. 그렇죠. 모든 게 다 공개된다는 거. 네, 모든 거래 내역, 지갑 잔고가 다 공개되니까 누구도 속일 수 없다는 신뢰가 생겼죠. 맞아요. 그게 블록체인의 시작이었죠. 그런데 이제는 바로 그 투명성이 오히려 스테이블 코인의 발목을 잡는 족쇄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스테이블 코인이 단순한 가상자산을 넘어서 진짜 세상의 결제나 정산 시스템으로 쓰이는 미래를 상상해보면 문제가 보이기 시작하거든요. 바로 그 지점이죠. 모든 것이 보이는 돈. 이게 기업이나 직원 입장에서는 정말 치명적일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풀어야 할 핵심 질문은 바로 이거예요. 블록체인의 강력한 신뢰와 투명성은 그대로 가져가면서 우리가 정말 지키고 싶은 민감한 정보만 쏙쏙 골라서 가릴 방법은 없을까? 네, 바로 그 딜레마를 풀기 위한 아주 흥미로운 도전이 바로 자마 이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부터 미리 딱 던지고 시작할게요. 자마는 단순히 거래 내역을 숨기는 다크코인 같은 게 절대 아니에요. 맞아요. 그건 정말 큰 오해예요. ZMA의 본질은 이더리움 같은 스마트 컨트랙트 플랫폼 위에서 데이터가 암호화된 상태 그대로 계산될 수 있게 만드는 기술이에요. 암호화된 상태 그대로요? 네, 궁극적으로는 프라이버시를 소수만 쓰는 특별한 옵션이 아니라 블록체인 생태계 전체의 기본값 디폴트로 만들겠다는 아주 거대한 비전을 가진 프로젝트죠. 좋습니다. 그럼 그 거대한 비전이 왜 지금 필요한지부터 한번 짚어보죠. 사실 프라이버시라고 하면 예전에는 좀 부정적인 이미지가 있었잖아요. 뭐 규제를 피하려는 목적이라든지. 네, 그랬었죠. 하지만 이제는 관점이 완전히 바뀌고 있어요.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스테이블 코인은 돈이고 돈의 본질은 결국 결제, 정산, 회계 같은 금융 활동으로 이어지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만약 우리 회사의 모든 금융 활동이 퍼블릭 블록체인 위에서 투명하게 공개된다고 생각하면 좀 아찔한데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우리 회사가 어떤 부품을 어느 거래처에서 얼마에 사오는지, 거래 단가 같은 거요? 네, 그렇죠. 직원들 월급은 얼마씩 주는지, 심지어 회사 계좌에 현금이 얼마나 남았는지까지 경쟁사가 실시간으로 보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와, 이건 뭐 사업 전략을 그냥 다 알려주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상상만 해도 끔찍하네요. 이건 거의 사업하지 말라는 수준인데요? 맞아요. 기관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더 심각하겠어요. 훨씬 심각하죠. 기관들은 자신들의 투자 포트폴리오나 운용 전략이 곧 영업 비밀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어떤 자산을 담보로 잡고 있는지, 언제쯤 추가 매수를 하고 언제 리밸런싱 하는지 같은 전략이 전부 공개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시장의 다른 공격자들에게 여기가 약점이니까 여기를 공격하세요라고 광고하는 꼴이 되죠. 듣고 보니 그렇네요. 저는 프라이버시라고 하면 그냥 제 소비 내역 안 보여주는 정도만 생각했는데 비즈니스나 금융시장에서는 이게 생존과 직결되는 문제군요.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말하는 프라이버시는 더 이상 규제를 피하기 위한 어두운 기술이 아니에요. 오히려 현실 세계의 비즈니스와 금융이 블록체인 위로 안전하게 올라오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기본 기능으로 진화하고 있는 거죠. 기본 기능? 네, 자마는 바로 이 거대한 패러다임 전환의 한가운데 있는 거고요. 그렇군요. 비즈니스를 위한 기본 기능으로서의 프라이버시. 이 관점을 이해하는 게 자마를 이해하는 첫걸음이네요. 맞습니다. 그런데 기본 기능이 되려면 단순히 거래 내역만 숨기는 걸로는 부족할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 제 월급 액수가 암호화되어 있어도 그 월급에서 세금을 떼거나 성과급을 더하는 계산 같은 건 할 수 있어야 하잖아요. 네. 이런 마법 같은 기술이 실제로 존재하나요? 네, 아주 정확한 질문이에요. 바로 그 마법 같은 기술이 자마의 핵심이고 그걸 FH, 우리말로는 완전 동영암호라고 불러요. 완전 동영암호. 이름부터가 심상치 않은데요.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좀 쉽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우리가 보통 쓰는 암호화는 데이터를 상자에 넣고 자물쇠로 잠그는 것과 같아요. 네. 일단 잠그면 안에 뭐가 들었는지 알 수 없으니까 당연히 계산도 못하죠. 계산을 하려면 반드시 열쇠로 자물쇠를 열어서, 즉
복호화해서 내용물을 확인해야만 해요. 그렇죠. 상자를 열기 전까지는 안에 사과가 몇 개 들었는지 알 수 없으니까요. 좋은 비유예요. 그런데 완정동형 암호는 바로 그 상자를 열지 않고, 즉 데이터를 복호화하지 않고 암호화된 상태 그대로 덧셈이나 곱셈 같은 연산을 할 수 있는 기술이에요. 상자를 안 열고요. 네, 뭐랄까 상자 밖에서 더듬기만 해도 안에 든 사과 개수를 알아내는 것과 비슷하달까요? 데이터의 내용을 전혀 보지 않고도 우리가 원하는 계산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거죠. 잠깐만요. 데이터를 열어보지 않고 계산을 한다고요? 그건 거의 공상과학 소설에 나오는 얘기 같은데요. 하하, 그렇죠. 이게 만약 블록체인 스마트 컨트랙트에 적용된다면 그럼 제 지갑 잔고를 아무도 모르는 상태에서 스마트 컨트랙트가 제가 대출 자격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판단할 수도 있다는 뜻인가요? 네, 바로 그거예요. 블록체인에서 계산은 곧 스마트 컨트랙트 실행을 의미하니까요. 지금 하신 말씀이 자마가 꿈꾸는 미래의 핵심이에요. 와, 단순히 A가 B에게 얼마를 보냈다는 거래 내역을 숨기는 차원을 넘어서는 거죠. 이건 차원이 다른 이야기네요. 그렇죠. 자마의 최종 목표는 스마트 컨트랙트 자체가 사용자의 잔고, 대출 조건, 이자율 같은 온갖 민감한 데이터를 암호화된 상태 그대로 안전하게 처리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프라이버시가 기본으로 탑재된 새로운 인터넷 컴퓨터를 만드는 것과 같아요. 정말 대단한 기술이긴 한데 솔직히 여기서 의심이 좀 드는데요. 어떤 점이요? 이렇게 복잡하고 강력한 암호 기술을 블록체인 위에서 직접 돌린다면 속도가 엄청나게 느리거나 가스비가 폭발하는 거 아닌가요? 네, 스마트 컨트랙트 한 번 실행하는데 몇십만 원씩 든다면 아무도 안 쓸 텐데요.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이야기인가요? 정말 예리한 지적이에요. 바로 그게 FHA 기술의 가장 큰 숙제였어요. 보안성이 강력한 만큼 연산이 상상 이상으로 무겁고 느리다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거든요. 그렇죠. 이걸 그대로 블록체인 위에서 실행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죠. 그럼 자만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려는 거죠? 포기한 건 아닐 테고요. 아주 영리한 방법을 썼어요. 바로 코프로세서라는 구조를 도입했죠. 코프로세서요? 네, 일종의 역할 분담 시스템이라고 생각하시면 쉬워요. 역할 분담이요? 네, 무겁고 복잡한 FH 연산은 블록체인 밖, 즉 오프체인에 있는 전용 계산 엔진한테 전부 맡겨버리는 거예요. 아, 밖으로 빼는군요. 네, 그리고 블록체인 안, 즉 온체인에서는 그 계산 결과를 받아서 결과가 맞는지 검증하고 장부에 기록하는 가벼운 일만 처리하는 거죠. 아, 그러니까 힘든 계산은 밖에서 전문가가 다 해오고 블록체인은 그 결과가 올바른지만 확인한 뒤 도장만 찍어주는 셈이네요. 완벽한 비유예요. 이 설계가 정말 중요한 이유는 프라이버시는 좋은데 너무 느리고 비싸서 못 쓴다는 기존의 한계를 기술 자체의 성능을 높이는 방식이 아니라 네. 온체인과 오프체인의 역할을 나누는 똑똑한 구조 설계로 풀어냈다는 점이에요. 기술의 한계를 구조의 묘로 돌파하는 전략이라니 아주 흥미롭네요. 그렇죠. 자, 그럼 이제 가장 궁금한 부분으로 넘어가 볼게요. 이 자마라는 기술이 스테이블 코인 관점에서 봤을 때 구체적으로 어떤 진짜 쓸모있는 사용 사례, 즉 킬러 유스 케이스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이제부터가 진짜 재밌어지는 부분이죠. 자마가 열어줄 미래는 크게 4가지 그림으로 그려볼 수 있어요. 4가지나요? 네, 첫 번째는 단연 기업금융의 온체인화예요. 아까 이야기했던 급여 지급이나 공급망 견제 같은 것들이군요. 맞아요. 예를 들어 스마트 컨트랙트로 매달 25일이 되면 A 직원에게 월급 X1을, B 거래처에는 물품 대금 Y1을 자동으로 이체하라 하고 설정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와, 이때 월급이나 대금 같은 민감한 정보는 전부 암호화되니까 외부에 노출될 걱정이 없고요. 실제 기업들이 블록체인 금융을 도입할 때 가장 먼저 필요로 할 기능이죠. 와, 그건 정말 생각도 못했네요. 저는 프라이버시라고 하면 그냥 거래 내역 숨기는 것만 생각했는데 기관 투자자들이 자기들만의 영업비밀인 투자 전략을 지키기 위해 이게 필요하다는 관점은 완전히 새롭네요. 두 번째 그림이 바로 그 지점과 연결돼요. 바로 프라이빗 디파이의 현실화죠. 프라이빗 디파이? 네, 기관이나 고액 자산가들이 디파이를 마음껏 쓰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전량 노출의 위험 때문이거든요. 내 대출 포지션이나 청산 가격 같은 게 전부 공개되면 공격의 배상이 되기 쉬우니까요. 그쵸. 내가 어디에 얼마를 걸었는지 남들이 다 알면 곤란하죠. 그런데 자마의 기술을 쓰면 이런 핵심 투자 정보를 철저히 숨기면서도 디파이가 제공하는 투명성과 자동화의 이점은 그대로 누릴 수 있게 돼요. 오,
이건 기관들의 자금이 디파이 시장으로 들어올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문을 열어주는 셈이죠. 기업과 기관을 위한 프라이버시, 확실히 시장의 판을 바꿀 수 있겠네요. 세 번째 그림은 뭔가요? 세 번째는 암호화된 ERC20 토큰의 등장이에요. 암호화된 토큰이요. 네. 더 쉽게 말하면 우리가 쓰는 일반적인 토큰들처럼 주소만 알면 누구나 잔고를 들여다볼 수 있는 게 아니라 잔고와 이체 금액이 기본적으로 보이지 않는 새로운 표준의 토큰이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오, 프라이버시가 기본값으로 설정된 토큰이네요. 맞아요. 자마는 이런 기밀 ERC20, Confidential ERC20 표준을 만들기 위해서 블록체인 보안 감사 분야에서 가장 권위 있는 기업 중 하나인 오픈제플린과 아주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어요. 아, 오픈제플린이랑요? 네, 이런 움직임은 자마가 그냥 혼자만의 기술을 만드는 게 아니라 업계의 표준을 만들려는 의지를 보여주는 거라 신뢰도를 높여주는 중요한 부분이죠. 마지막 네 번째 그림은 규제와 관련된 것일 것 같은데요. 정확해요. 바로 규제와 공존하는 프라이버시예요. 규제와 공존이요? 네. 흔히 프라이버시 기술은 규제와 반대된다고 생각하지만 자마는 오히려 그 반대의 가능성을 보여줘요. 바로 선택적 공개라는 개념 덕분이죠. 선택적 공개? 네. 사실 대부분의 금융기관들이 원하는 건 추적이 아예 불가능한 완전한 익명성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들은 규제를 지켜야 하니까요. 그렇죠. 그들이 진짜 원하는 건 평소에는 모든 금융활동을 비공개로 처리하다가 규제기관이나 감사인이 요청할 때만 필요한 정보를 선택적으로 증명하고 제출할 수 있는 통제된 프라이버시예요. 자마의 구조는 이런 요구에 아주 잘 들어맞죠. 와, 정말 흥미로운 네 가지 미래상이네요. 기업 금융, 프라이빗 디파이, 암호화 토큰, 그리고 규제 친화적 프라이버시까지 자마가 단순한 기술을 넘어 하나의 거대한 생태계,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려고 한다는 게 느껴져요. 맞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저희 채널답게 이걸 사야 하나요? 같은 질문을 넘어서 이 JMA 같은 프라이버시 인프라가 정말 성공하려면 어떤 조건들을 통과해야 할지 일종의 성공 체크리스트를 한번 만들어 보죠. 아주 좋은 접근이에요. 청취자 여러분도 이제 투자자의 관점에서 분석가의 관점으로 전환해 보시는 거죠. 네. 저는 성공 조건을 5가지 체크리스트로 제시하고 싶어요. 첫째, 개발자 경험이에요. 아무리 기술이 좋아도 개발자들이 쓰기 어렵거나 복잡하면 아무도 안 쓰겠죠. 바로 그 점이에요. 기존에 솔리디티로 스마트 컨트랙트를 만들던 개발자들이 암호화된 데이터를 다루는 걸 얼마나 쉽고 직관적으로 느끼게 만드느냐가 성공의 첫 번째 관문이에요. 아, 새로운 언어를 배울 필요 없이 기존 코드에 몇 줄만 추가하면 자연스럽게 프라이버시 기능이 구현되어야 해요. 두 번째 체크리스트는 뭘까요? 두 번째는 역시나 성능과 비용이죠. 아까 이야기했던 코프로세서 구조가 이론적으로는 훌륭하지만 실제 사용자들이 체감하는 속도와 수수료가 합리적인 수준이어야 해요. 네. 프라이버시는 좋은데 너무 느리고 비싸라는 말이 나오면 결국 외면받게 될 거예요. 그렇죠. 현실적인 사용성을 증명해야 한다는 거군요. 세 번째는요? 세 번째는 키 관리의 탈중앙성이에요. FH는 암호화 기술이기 때문에 암호화와 복호화에 쓰는 키를 누가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정말 중요해요. 아, 키 관리. 네, 만약 자마라는 특정 회사가 이 키를 중앙에서 통제한다면 그건 이름만 탈중앙화일 뿐 사실상 중앙화된 시스템이나 다름없겠죠. 키가 안전하고 분산된 방식으로 관리되는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해요. 네 번째 체크리스트도 궁금한데요. 네 번째는 표준화와 생태계예요. 앞서 언급했던 오픈제플린과의 협력처럼 자마 혼자 잘하는 걸 넘어서 다른 프로젝트들이 자마의 기술을 가져다 쓰고 업계의 표준으로 자리 잡는지가 중요해요. 그렇죠. 인프라는 결국 그 위에서 얼마나 많은 것들이 지어지느냐로 성공이 결정되니까요. 마지막 다섯 번째 체크리스트는 역시 토큰이겠네요. 맞아요. 마지막은 건강한 토큰 경제 설계예요. 자마도 자체 네트워크를 운영하기 위해 토큰을 발행할 텐데 이때 토큰의 가치가 단순히 투기적인 기대감에만 의존해서는 안 돼요. 코프로세서를 운영하는 노드들에게 주는 보상이나 네트워크 수수료 같은 시스템이 실제 자마 네트워크의 사용량이 늘어날수록 토큰의 가치도 함께 올라가는 건강한 구조로 설계되었는지를 꼼꼼히 봐야 합니다. 개발자 경험, 성능과 비용, 키 관리, 표준화, 그리고 토큰 경제까지 이 5가지를 기준으로 자마 같은 프로젝트를 지켜보면 막연한 기대감을 넘어서 훨씬 더 깊이 있는 분석이 가능하겠네요.
네, 그렇죠. 정말 유용한 체크리스트예요. 자, 그럼 오늘 나눈 이야기를 최종적으로 한번 정리해 볼까요? 네, 오늘 자마에 대해 정말 많은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이것 하나만은 꼭 기억해 주셨으면 해요. 자마는 프라이버시 코인이 아니에요. 네. 미래의 스테이블 코인, 디파이, 그리고 실물 연계 자산 RWA 같은 진짜 금융이 블록체인 위에서 안전하게 작동하기 위한 기본값 프라이버시 인프라, 즉 새로운 땅을 만드는 작업에 가깝다고 이해하시면 가장 정확할 것 같아요. 맞아요. 특정 앱이 아니라 그 앱들이 올라갈 새로운 운영체제, OS를 만드는 것에 가깝다는 거죠. 정확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신 청취자 여러분께 질문을 하나 던지면서 마무리하고 싶어요. 어떤 질문이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앞으로 스테이블 코인이 은행을 대체하는 거대한 결제 인프라가 되려면 오늘 우리가 이야기한 것처럼 프라이버시를 기본값으로 제공하는 기능이 정말 필수라고 보시나요? 아니면 여전히 투명성을 더 중요하게 생각해서 프라이버시는 일부 사용자를 위한 선택적인 기능에 머무를 것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아주 근본적인 질문이네요. 이 질문에 대해 각자 답을 고민해보는 것만으로도 앞으로의 블록체인 시장을 보는 눈이 훨씬 넓어질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의 다양한 관점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다음 분석에서 그 의견들을 녹여내 더 깊이 있는 이야기로 발전시켜 볼게요. 여러분의 생각을 기다리겠습니다. 네, 기다릴게요. 지금까지 슬기로운 스테이블 코인 생활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